네,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에 있다의 윤상보입니다. 오늘은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자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명호 후보를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진보당이 선거 준비를 상당히 좀 빨리 시작을 하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각종 고맙습니다. SNS나 지역구에서 또 활동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진보당 제주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목표를 두고 계신지 혹시라도 뭐 목표하는 수치나 네. 이런 의석수까지도 말씀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어떠신가요? 네, 도민 여러분, 저희 진보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제주도 정치를 한번 새롭게 재편해 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진보 도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진보 도의회가 되어야 도민을 위한 정책이 살아 움직이는 제주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란을 겪고 나서도 정치가 그대로라면 제주의 민주주의는 후퇴한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진보당이 제2당이 되어서 제주 정치를 새롭게 재편하자. 이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번 6월 선거 때 예. 실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제주 정치는 아시는 것처럼 거대 양당이 현재는 8,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 목소리가 제대로 없고 예. 때로는 오만하기도 하고 독점을 해서 견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총괄의 또 입장이시다 보니까 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2당이 목표이신 겁니까? 네. 도의회에서. 뭐 그냥 얘기하면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보단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정말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진보 도정 그리고 진보 도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좀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제 진보 계열이라고들 본인들도 얘기를 합니다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잘 얘기하셨는데 중도 보수 정당이다, 중도 개혁 정당이다. 예. 뭐 저희 진보당 입장에서 민주당을 개혁적이긴 하지만 중도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진보 개혁에 열망을 안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대안을 못 가진 채 몇 년을 오다가 보니까 예. 민주당에 많이 쏠려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예. 일정하게 그런 경향이 강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당이 되겠다는 것은 일단 국민의힘 의석수는 넘어서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후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봐야죠. 자, 근데 현실적인 부분을 사실 좀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여론을 좀 볼 수 있는 건 여론조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었는데 진보당 지지율이 아직은 좀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네. 일단 그래도 진보 진영에 대한 그 여태까지의 득표율은 상당히 제주도가 높았던 지역인데 네. 왜 아직 이렇게 좀 낮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아마 분석도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게 맞습니다.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유명 정치인들 이름 찾기 여론조사였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현역, 전직, 현직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이 여론조사 직전에 대거 출마 의향을 보이면서 예. 일정하게는 쏠림 현상이 심했다. 그래서 새 인물이 아무래도 조금 더 뒤로 밀리게 되고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정당이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봅니다. 저희 예상에는 3월 말, 4월 초 그 예. 정도가 가면 이제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면, 예. 그보다 더 오히려 좀 심각한 건 여론조사는 수치로 나타나는 거지만 저희가 다녀보면 체감되는 민심은 예.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의 유력한 인사들 다 합쳐놓으면 72%의 개인별 선호도가 나오긴 하던데 예. 실제는 엄밀히 말하면 도민들은 절반 이상이 현재 거대 양당에 대한 불만, 예. 실망 이런 게 아주 심합니다. 네. 과연 이 여론조사는 숫자일까요? 민심일까요? 이렇게 저희는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수치를 얘기해 버리셔서 제가 잠깐 이 개요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 제주투데이가 공동으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의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1차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2일간 조사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이제 편하게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때 나왔던 물론 이제 제대로 된 조사는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진보당이 지지율이 1%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유명세로 쏠렸던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착시 효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월에서 4월 그때쯤 되면 제대로 된 조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결과가 그 제대로 된 조사 결과는 어느 정도를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 목표이기도 한데 실제로는 아마 진보당이 두 자리 숫자 정도의 예. 지지는 나올 것이다. 당에 대한 지지율이 네네. 예.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하는 바이긴 합니다만 10% 중반 정도를 예. 기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단 3월에서 4월까지는 네네. 현재는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진보당의 도지사 후보 말고는 예. 끝까지 완주하는 도지사 후보가 없습니다. 3파전인 거죠. 아직 내부 후보를 정리를 못한 상태인 걸 감안하면 예상하는 바 4월 초 정도가 되면 늦어도 대체로는 3개 정당의 후보가 가시권에 들어와 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예.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른바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끝까지 간다고 먼저 선언부터 하신 것 같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이 질문 왜 드리냐면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항상 그 요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지난 지방선거도 보면은 진보 진영의 득표수를 비례대표의 경우입니다만은 다 합치면 오히려 제 2당보다도 많이 나왔던 그런 선거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비슷한데 왜 쪼개져서 나오느냐 이걸 좀 합쳐달라라는 요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연대라던가 합당 후에 합당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선거 목표를 공동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네, 이번 선거는 다행스럽게 도지사는 저로 일단 다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의원 선거구에 출마하는 진보 진영이 선거구가 겹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건 이번에야말로 예. 서로의 연대의 힘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때가 왔다. 그래서 저도 진보당 도지사 후보이긴 하지만 예. 정의당에서 출마하시는 강순하 후보가 1도 2동에 출마하시는데 지역구로. 예. 네네. 그래서 1도 2동 선거를 돕기 위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비례 의석을 다 같이 또 넓혀서 예. 도민의 비례성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그걸 위한 공동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보 진영의 많은 정당들이 비례 도의원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 겹치는 지역구는 없다. 네, 예, 이번에는 도지사도 없습니다. 없고. 진보는 유일하게 제가 도지사 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진보당에서는 일단 지역구는 4군데, 5군데를 지금 네. 출마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도의회에서 한석을 진보당이 좀 갖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좀 더 노력하면은 그 이상으로 좀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현재 선거로 보면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 계열이 이름을 바꾼다 뭐 말은 많긴 한데 예. 도민들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진보당과 민주당이 1대1로 정책 경쟁을 하는 도의원 선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아라동의 양영수 후보, 이도 의뢰는 송경남 후보, 예. 오라동의 불암준 후보, 연동 의뢰는 전국 최연소 후보인 만 19세 정근효 후보, 예. 그리고 외도동, 도두동, 이호동의 김영미 후보 이렇게 5분이 지역구에는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의당에서는 또 강순하 위원장이 네, 맞습니다. 출마를 하게 될 거고요. 진보 진영은 지역구는 도의원은 6명이 현재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는 저, 그리고 비례 정당 투표는 또 각 당에 또 색깔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경쟁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의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또 나눠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네. 자, 도당 위원장이신데 선거도 총괄하시면서 거기에다 또 도지사 후보로도 출마를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출마 선언을 또 하신 네. 게 되겠는데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 출마의 변이 되겠네요.
제가 흔히 말하는 직업 정치인은 아닙니다. 택배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택배 현장의 부조리함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예. 택배비 문제 해결하느라고 한 7년을 애를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주를 보면 이른바 이 경제 성장률은 어디에 못지않다고 얘기하지만 체감하는 물가, 그다음에 전국 최저 수준의 소득을 보이고 있는 도민들의 가계 수준, 전국에서 빚이 제일 많은 제주 농민들, 부동산 문제는 서울 못지않게 비싸기만 하고, 예. 소위 말하는 도민들의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정치는 매번 개발 위주의 20년 공약을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내놓는 정책마다 큰 돈을 많이 쓴다고는 하는데 도민 살림살이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아우성이 큽니다. 저희가 진보 정당을 하고 있는 마당에는 도민 살림살이,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거는 도정의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이다. 예.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만나보시는 분들이 글쎄 요즘 보면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조금 예전보다는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체감들을 못 하시는 모양이죠.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비후보 등록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예. 등록 이후에 5.1장, 동문시장을 비롯해서 많이 다녀보면 모두 한 목소리입니다. 손님이 없다. 예. 그다음에 돈이 돌지 않는다. 도지사는 뭐 하나 모르겠다. 그리고 도의회는 도민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큰 정당이라고 해서 이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겠네라는 얘기를 어쩌면 똑같이 그렇게들 하십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인데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분들도 워낙에 최저임금 수준밖에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런 가게를 꾸려가시는 도민이 한 60%가 넘거든요. 예, 예. 이런 걸 보면 도민들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책상머리에서 하는 얘기보다 훨씬 더 예. 심각하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얘기 도지사랑 현역 도의회 의원들께서 들으시면 조금 발끈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긴 발끈하셔야 한데. 됩니다. 오히려 죄송한 표현인데 예. 견제 없는 권력은 사실은 부패하게 됩니다. 도지사와 도의회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거수기 도의회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예. 그걸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게 오히려 문제이고요. 도지사도 권한이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화돼 있다. 그래서 도지사는 정말 멀고 예. 도의원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곳곳에서 다 하십니다. 외람된 표현인데 한 번만 돌이켜 보시면 제주의 MBC 저녁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곳곳에 마을마다 개발한다는 이유로 우리 어르신들이 머리띠를 메고 도청 앞에 모이는 사진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아마 전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민원이 많이 터져 나온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마을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고 도민 목소리가 도정으로, 도의회로 제대로 가닿지 않고 있다. 전 그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예. 스스로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정당은 달라도 비판해야 됩니다. 비판해줘야 되고.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선거라는 것이 현직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시간이기도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네. 오영우 도정에 대한 평가는 좀 박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좀 많이 못했다고 보십니까? 그 뭐 민생이라든가 개발 관련된 부분 잠깐 광의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만. 네네. 오영훈 도지사는 성과 홍보는 많이 했는데 실제 도민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저는 예.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인은 홍보가 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 홍보는 숫자였죠. 그리고 새로운 개발 정책을 내놓는 것이었다고 보고요. 하지만 도정의 방식은 과거의 방식, 과거의 정책, 그리고 또 가시적인 전시행정 위주였다고 보거든요. 예.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있는 대로 얘기하면 BRT 문제, 이른바 버스 문제가 매우 예. 심각하잖아요. 이게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해결되면 제주의 이동권,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스 노선은 해결되지 않고 준공영제 때문에 1년에 1,100억씩 버스 회사 적자 메워주고 있는데 3년 7개월 동안 한 게 없어요.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제2공항 갈등 해결하겠다고 3년 반 전에 선거 때는 얘기하셨다가 해결을 안 하셨어요. 택배 추가 배송비 문제는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실 때나 특히 도지사를 하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결국엔 민주당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그런 인식, 국민의힘은 반성은 없는 내란 사태의 책임 정당, 즉 제주 정치를 이끌고 가고 있던 그동안의 정당들이 도민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이 아우성 같은 얘기를 겉으로만 듣고 실제 정책과 예산은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나 김명호와 진보당이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부족하지만 아니겠습니까?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실 건지에 대한 그것들이 이제 공약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공약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죠. 물론 이제 구체화된 공약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과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네.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유일한 곳이 제주도입니다. 20년이 됐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5극 3특 이런 거 같은 얘기가 2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주에만 통합형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육지에서는 실시를 못한 채 20년이 왔어요. 거두절미하면 결국엔 도민들의 행정 편의 그리고 살림살이를 실제 돌보는 민주적인 시스템이 없는 상태로 20년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정당, 큰 목소리, 큰 정치만 통용되는 지방자치가 돼버린 겁니다. 미완성의 지방자치는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로도 나타났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도민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제도 개혁이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우선이다. 예. 공무원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도민들을 위해서 분장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냐 세 개냐는 식의 그 조금은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 여당 내에서의 논쟁, 그로 인해서 실종된 또 다른 또 4년 예.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해왔던 제주형 행정 일단 이름이 그렇게 되어 네네. 있으니까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방향이 같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방향입니까? 저는 그 방향 자체는 동의합니다. 예. 명확합니다. 일관되게 이 얘기는 8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 부활하자는 데 대해서는 접근은 옳다. 예. 다만 그 안에서 행정사무의 분장 문제나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할 거냐가 쟁점이 아니고 예. 도민들에게 몇 개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생활이 편리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와 우리 권역의 민주적 목소리가 잘 모아질까요? 이게 쟁점인데 예.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오직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이름에 매달려서 몇 개로 쪼갤 거냐는 논쟁에 빨려 들어간 것이 예. 오영훈 도정의 실패 혹은 중단됐던 네.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방향은 비슷하지만 같지만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본말이 전도된 지금 논의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방향은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네, 것 그래서 같고. 도민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냐? 정보를 공개하지 않냐? 예.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 관련돼서 아마 그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공약 사항에 나올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아마 이 부분을 좀 많이 힘을 주셨던 것 같은데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약에도 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 얘기가 계속해서 제주 사회에서 몇 년째 나오고 있긴 한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왜냐하면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 민간에 있는 회사들의 운영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이게 자본주의 체제에서 맞느냐라는 그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어떻게 좀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버스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는 청년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대학을 졸업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고요? 자가용 차를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취직도 알바도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지에서 제주로 이주해 오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차를 사는 겁니다. 네, 네.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차가 예. 없으면 이동할 수 없고 그 차를 주차시키는 문제 때문에 제주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대중교통 문제는 오랫동안 얘기되어 왔는데 예산 문제를 얘기하지만 저희가 볼 땐 7조 7천억이나 되는 제주 예산이 예. 적은 게 아닙니다. 음, 다시 말하면 최대한 짜내도 1년에 1조 가까운 돈을 도지사가 정책 예산으로 쓸 수 있거든요. 예. 적게는 6천억에서. 근데 이 무상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는데 4년 동안 제가 완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예. 총 4천억이면 해결되더라고요. 1년에 적게 시작해도 6, 700억이면 무상버스 1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준비하면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는 첫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예. 예산은 결국엔 운영을 하는 도지사의 정책, 그 의지에 마인드가 달려있다. 반영됩니다. 예. 예산은 없어서가 아니라 운영의 방향 문제입니다. BRT에 돈 안 쓰면요, 아낄 수 있습니다. 칭따오에 배 안 띄우면 아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발 공약에 너무 많은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곳곳에 쓰고 있어요. 예. 도민 살림살이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에 예산을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잘 편성하면 우리 제주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의지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다. 일단 제가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질문이었었는데 사실 네. 지금 민간의 운영권이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회수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맞습니다. 바로 좌파 포퓰리즘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나와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예. 왜냐면 도민한테 도움이 되면 우파 포퓰리즘이면 어떻고 좌파 포퓰리즘이면 어떻습니까? 예,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마 법 제도를 일부 손질해야 될 건 맞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하면 도지사와 도의회 권한이 상당히 강하게 부여돼 있긴 한데 예. 법 제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소위 국회에서도 법을 일부 손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번에 제가 내놓게 된 무상버스는 전국 최초의 광역 단위 무상버스 완전 공영제이거든요. 예. 친환경이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모델이 되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같은 실용정부 그리고 중도개혁 정부인 민주당이라면 초당적으로 이 제주도에서 첫 시범으로 벌이는 이 문제 몇 가지의 제도 개선만으로 법 개정으로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진보당에서 도지사가 된다 하여 불가능하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고 무상버스를 도입하게 되면은 도민이면은 누구나 돈 안 내고 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오영훈 지사가 그건 잘했어요. 청소년까지 예. 무상버스. 저는 그거 환영했습니다. 네. 환영 성명 냈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좋은 거니까, 옳은 거니까, 도민에게 도움이 되니까인데요. 결국엔 직장인들의 출퇴근을 포함해서 65세 이하, 예. 청소년 이상 되는 성인들이 마음 놓고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관광객 1,400만 명도 이용하자는 게 생각입니다. 제주 관광은 명동을 옮겨놓은 호텔을 잘 짓는 것으로 제주 관광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체류형 관광이어야 되고요. 골목골목 마을을 가방을 메고 가족 단위로 찾아가서 유채꽃도 보고 동백꽃도 보는 그런 관광으로 바뀌어야 제주다운 관광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광단지를 만드는 방식의 관광이 아니라는 거죠. 예. 1년에 1,400만 명의 우리 내국인이 제주를 와서 무상버스로 렌트카 없이도 동네 곳곳에 올레길을 걸을 수 있다면 예. 마을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자그마한 민박집에 체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무상버스를 도입하게 되면은 네. 완전 공영제를 하면은 현실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네. 이게 너무 자세히는 못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사실 네. 국내 다른 지역에 제주보다 작은 규모의 지자체에서는 네, 이미 하고 맞습니다.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여러 그럼요. 곳에서 좀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작은 지역의 소규모 도시에서는 가능한 수단일 수 있으나 제주 정도 규모에서는 쉽지 않고 또 해외에서도 일부 좀 문제점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었다. 이게 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문제 제기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초이기 때문에 네. 갖는 부작용 혹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준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당선되면 올 하반기는 예. 이걸 준비하는 데 상당한 노력도 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좀 하고 싶은 정책이신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체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4,500만 원짜리 차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전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복지 쪽 관련된 그 정책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돌봄 부지사 임명 네. 이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돌봄 중추기관화 이 상징적인 공약이 아닐까 싶긴 한데 돌봄을 도정의 핵심 의제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1월 달쯤에 발표됐던 전국민 여론조사에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서 돌봄 문제가 이제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예. 사실은 누구나 다 건강하게 인생을 잘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걸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어떻게 준비할 거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월 27일이 되면 예. 돌봄 통합 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부지사 정도는 돌봄을 전담하는 부지사를 둬야 될 것 같다. 7개에서 8개 정도의 각 과나 부서로 나눠져 있는 돌봄 관련한 여러 영역의 일을 하나로 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도정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예. 이게 돌봄 부지사입니다. 그 돌봄의 대상들은 좀 너무 광의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현재는 우리 제주 지역사회에서만 노인 인구가 1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아이 돌봄까지도 감안하면 예. 그 숫자는 20만 명을 좀 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어르신들의 돌봄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한 15,000에서 2만 정도 되는 혼자 사는 노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돌봄을 일부 하고 있긴 한데 수혜율이 매우 낮습니다. 네. 필요로 한데 손이 안 닿는 거죠. 그래서 전 행정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그리고 편안한 노후가 가능한 그런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네네. 제주도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 노령 인구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사회복지 체계에는 갖춰져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부지사 임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의 돌봄 체계로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필요로 한 곳에 돌봄이 가닿지는 않습니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곳에 가닿는 수준은 10%, 20%를 넘지 못하거든요. 예. 자기 자기 집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다는 국민 여론조사도 있는 것처럼 실제 맞춤형은 어느 센터나 복지기관을 만들어 놓고 찾아오게도 해야 되지만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하는 그런 방식의 돌봄이 지금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제주에 사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지방정부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예. 이게 기본 방향이고요. 사회서비스원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사회서비스원은 정확히는 민간의 많은 부분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히려 제주도가 세운 사회서비스원이 책임지고 더 많은 공공서비스 영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민간에다가 떼주고 적은 돈을 주고는 그 일을 그냥 대신하게 만드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면피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전국적 현상입니다. 아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잘 얘기하셨어요. 예. 이런 부분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저임금을 주려 하지 말고 적정 임금을 주고 생활임금을 주고 안정된 고용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도민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안정된 기관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사회 서비스원을 확대할 겁니다. 그 민간 위탁은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돌봄과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거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공약이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제가 후보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핏 드는 생각은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까? 네, 공무원이 위탁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고. 네, 공무원이 늘기도 하고 공무직이 늘기도 할 겁니다. 예. 네, 다시 근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아마 공직사의 변화도 필요할 거고요. 예. 그건 아마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명백한 거는 각자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결정되어지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예.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을 더 강화하는 것, 이건 시대적 방향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볼 기회가 네, 있을 좋습니다. 것 같고요. 아마 이 얘기 가장 많이 하고 싶으실 것 같긴 한데 초대 전국 택배노조 제주시 부장을 지내셨습니다. 네. 사실 거리에서 가장 많이 얼굴을 봤던 곳이 아마 택배노조 집회 현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택배 추가 배송비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서 조금씩 좀 개선되어 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국회의 문턱을 제대로 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제주도 차원에서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1월 29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었거든요. 예. 정확한 이름은 도서산간 택배 추가 배송료 부과 금지법이라고 저희는 붙였습니다. 예. 아예 금지군요. 네. 원칙은 금지해야 된다. 강원도 산골에 산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2배 내지 않습니다. 섬에 산다는 이유로 택배비를 그것도 기준도 근거도 법적 어떤 기준도 없이 몇천 원씩을 그리고 1년에 1,000억이나 넘는 돈을 제주도민에게서만 걷어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네. 국가가 기준을 세워야 될 때고요.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447개 섬 지역에 살고 있는 89만 명의 국민들이 제주도민과 똑같은 일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택배비에 더 추가로 예. 섬에 산다는 이유로 돈을 내는 일은 없도록 하고 만약에 낸다면 불가피하다면 그건 원가를 명확히 해서 원가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 현재는 약 380원 정도로 저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금지란 말을 꺼내셨다는 네.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사실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1,000억 원을 추가 배송료를 걷어가고 60억 원을 선착순으로 가져가라. 예. 되돌려주겠다. 이거는 보조라고 할 수 없죠. 다만 이제 금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럼 과연 민간의 택배 회사들이 이제 본인들은 이제 원가 공개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좀 보수적인 입장들을 많이 취하고 있더라고요. 업체들에서는. 그러면 굳이 제주도에 뭐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택배 배송을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왜냐하면 이것도 자본시장에 대한 일종의 강제적인 수단으로서 제재를 하는 개념이 아닐까라는 네. 이게 그런 그러면 이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택배사를 망하게 할 생각은 아닙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쿠팡을 놓고 국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본시장의 자유를 훼손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더라도 내버려 두자. 예.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일부는 있긴 합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100명 중에 1명이 있는 것도 귀중한 목소리지만 99명의 목소리가 더 귀중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 섬에 산다는 이유로 택배비를 더 내게 만드는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근거 없는 이 태도, 예. 그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1년에 1,몇백억씩을 딱 6개의 택배회사 사장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원가 공개를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예. 얼마를 벌어들였는지도 공개하지 않아요.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 법제화가 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고 진보당 윤종호 의원, 김한규, 문대림, 위성건 의원들도 다 동의해 주셨던 이 법안은 네. 기준을 명확히 합시다. 국가가 이제는 30년 된 택배 산업 이제는 필수입니다. 그러면 기준은 정하고 예외적인 것은 무엇인지를 조밀하고 차분히 정확하게 짚어내서 예. 부당한 경제적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하자. 예. 특히 제주는 이 택배비 문제가 제주적 경제까지 영향을 주니까요. 그 기준을 세우는 법을 이제 드디어 만들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제주도지사에게는 없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예. 아마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제주 도지사가 된다면 도정 차원에서 발제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우호적인 그런 뭐 국회의원들과 여러 여론을 모아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그 뭐랄까요? 길을 내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이번 선거 관계없이 가능하면 선거 전에 네.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겁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지금 임시국회가 열려 있거든요. 예. 3월 초순에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법안이 법안 소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도 자기 지역구가
택배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 예. 서삼석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걸려 있더라고요. 예. 이처럼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데 미처 이걸 잘 살피지 못했다고 보고 저로서는 도지사 당락에 관계없이 예. 이 법은 꼭 통과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그 공약들 일단 발표된 공약들을 좀 살펴봤고요.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이 재원 마련은 항상 중요한 문제고 그 선거도요. 예전에는 이제 뭐 네.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광의적으로 얘기해놓고 나중에 아 이거 못합니다 하는 경우들도 꽤 많았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매니페스토라든가 맞습니다. 이 재원과 관련된 정확한 추정 이거 굉장히 중요하시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재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는 저희는 재원에 대한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제주도정의 연간 예산과 세입 세출을 다 살펴봤고요. 네, 현재 정도 내놓은 것만으로도 실제로는 새로운 세금을 거둘 필요는 없다. 그리고 네. 다만 예산 방향을 놓고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7조 7천억 원의 지금 예산 수준에서 충분히 지금 공약들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네, 맞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쪽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과감하게 끊을 건 끊고 예, 새롭게 할 건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그 도지사 후보들께서 BRT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 세출 5% 10% 정도를 재조정하는 것, 개발보조금을 점검해서 거기서 가용 예산을 뽑아내는 것, 준공영제 효율화를 통해서 1,000억을 줄이는 것, 예, 엄밀히 말하면 국비를 어떤 방향의 국비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재정은 도지사의 의지 문제이지 재원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더라. 예. 특히 특별자치도법 도입 이후에 제주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가장 인구 대비 예산을 많이 배정받는 곳 중에 하나이거든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 예. 이게 기본 문제의식입니다. 의제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네, 좀.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한번 따져봤어요.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쓰겠다고 하는 BRT 정류장 문제를 해결하고 예. 해결이라는 그다음에- 것은 이제 아예 그 제주도 말로 설러 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차 없는 거리를 한다면서 전시성 행사 비용을 수십억 씁니다. 서귀포 우회도를 밀어붙이면서 난개발 논란도 만들었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 칭따오 배 문제는 그죠. 사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적어도 수십억 수백억 정도를 당장에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향이 가능합니다. 예. 통합 돌봄하는데 갑자기 막 수천억이 들지 않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5일장에 지붕을 얹고 현대화하는 걸 좀 돕는 것만 해도 1, 200억만 해도 한 10년 정도를 아주 깨끗하고 좋은 5일장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 정말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린 2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외형을 키울까를 예. 얘기하는 도지사만 만났어요. 새로운 선택을 하자는 진보 도지사는 딴 게 아니고 오직 도민한테 직접 와닿는 것으로 생활과 살림살이를 회복시켜야 된다. 예.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 장기 불황 시대를 버텨낼 힘을 갖출 수 없다. 도민들은 절박해요. 도지사는 변화해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아마 어떤 취지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지는 아마 오늘 대담을 들으면서 그러면 많이들 좀 좋겠습니다.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고 그 연장선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2공항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뭐 예전부터 아주 명확하게 밝혀 네.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투표 실시를 아마 공약으로 내거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찬성이 나온다면 네. 만약 찬성이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높게 나온다면은 그럼 지금 정부의 안대로 바로 그대로 추진을 하실 것인가? 그 질문을 좀 물어봐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네. 찬반 투표를 한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이겁니다. 예. 의견 차이가 큰 거예요. 근데 팽팽한 거예요. 반대가 좀 많긴 하지만. 예. 그러면 승복할 수 있어야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요. 마지막 절차를 두자는 말씀이신 거네요. 주민투표는 예. 결국에는 도지사가 정하지 말고 도민이 정하자는 거입니다. 예. 만약에 찬성이 하나가 많으면 찬성한 것으로 해야죠. 반대가 한 명이라도 많으면
찬성하셨던 분들도 승복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찬반을 떠나서 70%가 넘는 다수의 도민들이 주민투표로 정합시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찬성이 한 표라도 더 나오면 예. 제2공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문제 제기되어 왔던 것을 전면적으로는 잘 수렴해서 예, 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무안공항 조류 충돌보다 568배나 더 위험하다고 하는 성산 제2공항. 예,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마을 공동체 파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얘기되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검증이 부족했다라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의견을 제대로 안 물었다는 부분, 네.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말씀하시는 거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2공항을 처음 시작한다는 얘기를 꺼냈던 때로부터 예. 우리 도민들한테 할까요 말까요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사실은 중앙정부는 한 번도 안 물었습니다. 예, 예. 저는 이거 국가폭력이라고 봅니다. 행정폭력. 중앙정부가 소위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11년째 만들고 있는 것. 예.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보거든요. 그 과정에 대한 국가폭력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문제점은 있으나 네. 그러나 만약에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따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결론이신 거군요. 네. 일단 도지사는 지금 주민투표 실시 권한은 좀 없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도지사가 만약에 된다면 이것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겠다 강력히 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예. 반대는 못하고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예. 저는 할 겁니다, 그냥. 음. 우리 주민들인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묻는데 법적 요건이 있는 것은 주민투표고 법적 요건이 없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실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호응을 안 하면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 네, 저는 예. 그렇게 해서라도 도민사회의 갈등을 극복해내는 예.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음. 저는 이게 정치가 할 역할이지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일반 공무원하고 선출직 공직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간략하게나마 여러 가지 그 정책 비전에 대해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문제는 현실성입니다. 네. 진보정당 후보로서 도지사에 도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이건 뭐 현실론이니까요. 네, 지금 네. 앞서서 저희가 지지율 수치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진보당의 도당에 대한 그 지지도도 1%지만 사실 김명우라는 개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도 저희 조사에서는 아직까지는 1%가 맞습니다. 나왔거든요. 네. 당선이 목표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출마한다는 것은 당선이 목표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워 나가서 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좀 뒤집을 것인가? 네. 어떤 전략을 좀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지금 쓸 수 있는 전략은 정말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예. 도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유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결국 6월 3일 날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2월 녹화하고 있는 오늘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선 저는 새 인물입니다. 저희 진보당은 새롭게 대한정당으로 발돋움해 가고 있는 정당입니다. 당연히 낯설 수 있고 새롭게 생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지지율이 숫자로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 결국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지금부터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5일장, 상가,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곳,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 현장, 예. 그리고 농촌 현장까지 물샐 틈 없이 아무튼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명함도 많이 나눠드립니다만 예. 정말 얘기하면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해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꽤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 정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도민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발표되어진 그 정책으로 도민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나하고 소통되는 그런 말이 통하는 도지사 후보, 그 도지사 후보라는 걸 확인하는 10,000명의 사람을 얼마나 빨리 만들 것이냐.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정책을 유사한 많은 도민들 속에 알려나가는 5,000명의 핵심 지지층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음. 저는 이게 이번 선거에서 진보당이 승부를 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맨 앞에는 도지사 후보인 제가 열심히 운동화 신고 다녀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대 정당들은 당 조직들이 많이 갖춰져 네.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전략을 펴기가 좀 쉬운 편인데 맞습니다. 진보당은 아무래도 당세에는 확실히 좀 밀릴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일당 100으로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예, 제가 좀 살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다니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현실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사실 그 전에도 선거에 출마하셨던 여러 진보 정당의 후보들은 많이 계셨습니다.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근데 그게 표로 연결이 안 돼 왔던 그런 과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마 그것도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네. 이번에는 그걸 한번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경청화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유권자들한테 마음을 얻으려고 많이 찾아가서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우리 유권자이신 도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꿔내려고 생각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효능감 있는 진보 정치, 예.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전 그걸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을 잘 밟는 것, 그게 아마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어서요. 예, 예.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아껴주십시오. 변화를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던 대로 하면 하던 대로 망합니다. 예. 예,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이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현실론이라. 괜찮습니다. 진보당이 지난 총선 때도 사실은 이제 출마를 하셨다가 접고 단일화를 하셨던 분이 또 계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지율도 좀 아직은 좀 높은 네. 편이 아니니 결국엔 단일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일부의 시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끝까지 가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예, 이번에는 단일화에 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란 정당인 반민주 정당인 윤석열 정부를 범국민적 심판을 하기 위해서 연대를 한 겁니다. 예. 단일화는 가치 연대입니다. 지금 여당하고 야당인 진보당이 단일화를 한다면 하늘이 두 쪽 날 만한 커다란 어떤 사건이 없는 한 예. 사실은 단일화할 그럴 이유는 리는 없습니다. 없다. 예. 오히려 여당을 잘 견제하고 균형 있게 제주 정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강한 야당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단일화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길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은 단일화를 같이 의논할 이유가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들으면 또 발끈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많이 비판한다는 건 온 도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네. 선거가 좀 계속 이제 치열하게 좀 네. 펼쳐질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이냐 이것들이 이제 진보당의 남은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 벌써 좀 살이 많이 빠지셨다고 하니까 예, 건강 잘 챙기시면서 네, 예, 고맙습니다. 선거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담회에서는 진보당의 선거 목표와 김명호 후보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공약의 취지와 실행 가능성, 재정 부담과 정치적인 책임까지 오늘 나눈 이야기가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